페이스북 쉽게 따라하기 가는데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일 처음 저한테 물어보는 게 페이스북 창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딱 페이스북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보이는 게 맨 앞에 집 모양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뉴스피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식하고 정보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친구의 소식이나 나의 소식이나 나의 댓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여기서 검색이 되거나 아니면 앞부분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창은 뭐냐면요. 그룹 창이거든요. 그룹은 대상이 멤버고요. 주체는 개인이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룹이죠. 근데 보통은 공개 그룹도 되고요. 비공개 그룹, 그리고 비밀 그룹까지 가능하고 친구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모임이나 협업이나 뭐 할 경우에는 보통 이런 그룹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장소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블로그보다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카페 같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시청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경우에 보통은 내가 전할 소식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보통은 이런 페이지를 설정을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지를 설정을 해봤는데 비즈니스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벤트나 소식, 그다음에 이렇게 전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홍보 이벤트 등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판매 쪽으로는 생각보다 어려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은 기본적으로 제가 글 쓴 거에 대한 알림으로 이제 친구가 당신에게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아니면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아요를 했습니다. 아니면 댓글에 대한 표시들이 좀 전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온 소식을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다가 클릭을 하면 하얀색으로 다 바뀌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통 기본적인 메뉴예요. 메뉴에서는 우리가 뭐 타임라인이나 페이지, 친구 정보, 설정, 공개 고객센터, 보통은 우리가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담벼락, 타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적을 수 있는 곳이고, 친구가 만약에 타임라인에 글을 적으면 보통 뭐 생일이거나 축하할 때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개인 계정은 친구를 5,000명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 신청은 신청한 후에 내가 허가를 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개인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친구를 다 받았더니 정말 곤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쁜 언니들, 어떻게 보면 잘생긴 친구분들, 아니면 군인님들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신청者많이 받아보셨죠. 근데 그분들을 다 나랑 친구가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다 눌러봤을 때 맨 위에 부분 프로필 커버라고 뒤에 지금 초록으로 보이고 있는 나뭇잎 같은 걸 사진을 바꿀 수 있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나오는 부분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프로필 설정 변경 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기본적인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콜라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쓸 수가 있고, 요 최근에 들어서는 프로필 사진을 할 때 아바타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필 설정할 때는 프로필 들어갔을 때 사진 변경, 그리고 내가 활동한 내용, 게시물 관리, 타임라인 검토 등 어떻게 보면 공개 범위, 나만 보기, 친구만 보기, 친구의 친구만 보기 같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설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편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진 들어갔을 때는 뭐 커버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내 링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보관함은 인스타에서 말하는 어떻게 인스타 스토리랑 좀 비슷한 건데요. 금방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그냥 보여진 내용들인데 내가 했던 게 뭔지를 기록처럼 보관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활동 로그는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활용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게시물 관리도 똑같아요. 게시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게시물을 올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이 게시물도 그렇고 타임라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내가 이런 걸 올렸구나, 이 사람이 날 추가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개 범위에서는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이름 변경 같은 것도 가능한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할 때는 좀 바꾸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은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글을 보고 싶거나 나 외에 친구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이 공개 범위에서 설정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작성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게시물을 올릴 때 보면 게시물 필터랑 그 다음에 게시물에 대한 설정이 있거든요. 이런 설정이 보면은 뭐 타임라인에 숨기거나 태그에 태그에 이렇게 태그를 삭제하거나 뭐 게시물 삭제 등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게시물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게시글이 너무 길면은 정말 작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을 볼 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소설을 읽을 시간이 있는 것보다는 소설을 보기보다는 에세이를 보기를 원하고요.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내가 오늘은 이런 느낌이면 좋겠구나 하는 정도의 간단한 글들을 읽기를 원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는 기본 7줄 이상이 지나가면은요. 점점점 더보기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없는 분들이 더보기를 더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7줄 정도의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해서 해주시면은요. 게시글에서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선택할 때는요, 사진 수량은 많이 있는 것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게 우선이에요. 먼저 보여야지, 이 사진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순서대로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정사각형은 인스타용 사진이라고 하죠. 1:1 비율로 하는 건데 1:1 비율을 내가 똑같은 사진을 2개 올리면 위에 있는 2칸만 표시가 되고요. 4장이 아니고 11장이 되는 사진이 있어도 인스타로 1:1 비율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로형이죠. 핸드폰을 눕혀서 찍었을 때는 두 번째 스타일처럼 사진이 배열이 돼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페이스북 앞에서 보면요. 그리고 가로형 같은 경우, 가로형이나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향만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눈에 들어와요. 무슨 사진이 있던 4장의 사진이 내 눈에 들어오지만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 가로형이 제일 큰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사진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진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도 확실히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진도 사실은 그냥 올리지 말고 배열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친구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뭐 영상통 모임 만들기, 사진, 동영상, 친구 태그, 활동 막 이런 내용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홍보를 하시려고 영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게, 내가 있는 곳을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디냐? 장소거든요. 장소는 체크인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를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해보면 대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대전 한 곳만 나오지는 않아요. 위치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관저동 하면 관저동, 둔산동 하면 둔산동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만 나오는 것보다는 나는 이 친구랑 같이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배경 감독님이랑 같이 있어서 만약에 같이 사진을 찍으면요. 얼굴 태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은 백연님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정말 김태희처럼 이쁜 분이 계시면 당신은 김태희입니다 라고 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으니까 이 얼굴 태그보다는 이름 태그 쪽으로 조금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면 이미경 님이 백연님과 대응 영화사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맨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지금 친구 태그를 한 명만 했는데 10명, 20명 어떤 분들은 정말 길게 몇십 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알람이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요거는 적정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체크인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대응 영화사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면 위치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내 정보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제 메시지 보내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 메시지가 깔려있을 때만 메시지가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안 보는 경우, 왜냐면은 스팸도 워낙 많기 때문에 메시지는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응 영화사 이제 배경 감독님 제가 담벼락에 가가지고요. 감독님 지금 프로필이나 기본적인 것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친구랑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배경 감독님이 이상한 글을 썼어요. 물론 이거 아니고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팔로우를 취소하거나 친구 끊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보통 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친구 끊기라고 보이죠. 내가 이 사람 소식을 받기가 싫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친구 끊기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끊기는 애매하지만 이 친구 약간 거리를 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리두기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사이 보기 있죠. 이거는 사실 먼저 보고 싶은 친구나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좋으면서도 불편한 관계들이 뭐냐면 친구를 어떻게 보면 내가 친구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 너는 나한테 소식을 말 안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한 대로 친한 친구, 아는 사람, 이름 없는 먼 친구 여러 가지 있죠. 이게 거리 두기까지는 모두 해주시는 게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친구랑 친구 신청을 했는데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10명일 때는 이 친구 10명을 다 둘러볼 때 어렵지가 않아요. 천천히 이 친구도 보고 이 친구도 보고 아, 이 친구 몰랐던 걸 또 나중에 찾아보기 쉬운데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을 때는 하루에 내가 2000명을 다 둘러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아, 이 사람이랑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불편한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이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겠다 싶으면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가깝게 친한 친구를 지낼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소통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랑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처음에 정말 혼자서 되게 오래전에 개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막 누가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 친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저랑 맞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친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홍보를 위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걸 차단하려고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친구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4,000명, 5,000명까지 딱 바꾸놨는데 지우는 데만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것처럼 친구를 관계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알아보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친구랑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페이스북을 하실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친구랑 소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내가 오랜만에 이번에 저한테 친구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다고 할게요. 만약에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10분들의 소식을 너희들은 친구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자동적으로 그 친구들 소식을 계속 전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랑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댓글도 누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고 페이스북은 판단하기 때문에 저한테 거리를 둬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랑 거리를 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2,000명, 3,000명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하죠. 내가 이번에 이 소식 전했는데 봤지? 근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랑 소통하는 사람 소식을 계속 페이스북은 전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소식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저랑 소통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식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이름, 저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이름을 알고 찾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페이스북을 하려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좋아요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는 게 가장 빨리 페이스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이모티콘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좋아요 이런 걸 보냈을 때 문제는 그거죠. 제가 이분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모티콘 보내신 분한테는 소통이라기보다는 나도 그냥 간단하게 이모티콘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받구나 어떻게 보면 좋아요랑 좀 비슷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댓글을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상대편에서 날 받아들이는 거는 이 사람이 나랑 소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있게 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명, 3,000명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나도 시간 투자를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출퇴근 시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출퇴근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걸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소설처럼 20줄, 아니 뭐 50줄 정도 쓰는 경우에는 제가 그걸 차 안에 흔들리는 데서 그건 읽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소식을 전하고 간단하게 이 사람이랑 소통하고 짧은 글이지만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즐거워라는 느낌이 생겨야지 SNS는 되게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숙제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댓글을 꼭 달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숙제예요, 정말. 숙제는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소통하는 과정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는 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내 가게 이야기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소통이 아니고 그 사람 혼자만의 홍보거든요. 홍보는 그닥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 했을 때 그 사람의 재능들, 보여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글을 못 쓰는데 라고 하는데 의외로 글 한두 줄에 남기는 그런 멘트 하나로도 사실은 사람을 살아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것 같아도 서로 약간의 시간 투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의 사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더라도 조금은 소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친구. 아까 이야기했죠. 친구 신청 되게 많죠. 그래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친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친구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친구를 내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친구나 친구 추가가 돼 있는 부분들 보면 제 전화번호나 이렇게 연결된 계정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된 계정에서만 찾는 것보다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분을 찾는 것도 사실은 페이스북을 잘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먼저 친구 신청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친구 신청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 신청 오면 부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게시글 남길 때도 마찬가지로 나만 보기나 친구만 보기보다는 전체 공개를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내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날 친구를 맺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서로 이렇게 페이스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길지 않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30분 정도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분석을 할 거니까 혹시 여쭤보시면 손을 들거나 손을 들거나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성길. 예, 저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오래됐는데 2010년도부터 했는데 네. 예전에는 내가 몇 년 전에 며칠 날 무슨 글을 썼는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되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과거에 있었던 그 날짜에 있었던 것들만 사실은 보여주고 예전처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페이스북. 그래서 가끔 이제 1년이면 1년 네. 어떤 기간 내에 책으로 책이 아니라 제본을 해가지고 블록북인가요? 그걸로 하라고 해가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한 10년 전의 내용을 좀 수정해가면서 제본하고 싶어도 예전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려면은 페이스북보다는 블로그 쪽이나 기록 검색하기 편한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양차신. 양차신. 네, 양차신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좀 저희는 서울이고요. 동일한 질문이긴 한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계속 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운받으라고 했나? 하여튼, 그게 계속 뜨는데, 그거가 무슨 의미이고, 그 페이스북에 자료가 보관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저도 2010년도 전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메시지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가 떴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최성기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0년부터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지금 이런 메시지 뭐 삭제하라든지 지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면 제가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캡처를 한번 해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제가 그걸 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 예전에 자료들이 삭제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삭제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계정을 사후 계정이라고 하죠. 저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끔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삭제한다면 굳이 물려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아이디는 네네. 네네. 김혜영님부터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세종인데요. 네네.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페이스북 보면은 제가 전에 한번 사진을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3D처럼 사진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 일기처럼 그냥 써온 케이스인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한 개념의 페이스북하고 또 다른 개념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해왔지만 사람들은 홍보성이나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로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제가 써왔을 때는 일기처럼 써왔는데 지금에서는 일기처럼 쓰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어떤 분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공감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편안하게 그냥 쓰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진 같은 경우 3D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3D 같은 경우에는요. 되는 핸드폰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법이 약간 틀립니다. 네, 그거는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일기처럼 쓰다가 지금 갑자기 친구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만 보기 같은 경우는 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실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친구가 봤을 때 이게 노출이 됐을 때 나한테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일기처럼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친구가 많아졌을 때는 보통은 소통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홍보성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홍보성 글만 적어라. 아니다.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내 개인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있죠.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알아갔을 때 제일 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죠. 내가 이 사람 홍보를 안 할 거면 굳이 내 개인 이야기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즐기는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마찬가지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만 계속 보여주게 해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글이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그냥 친구의 관계 뭐 이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홍보를 해야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인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네네, 그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기를 쓰시고, 어떤 분은 사진을 남기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 이야기보다는 스토리를 남기시고 내가 작업하는 걸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 2개인 경우에 삭제를 어떻게 하냐인데, 삭제는 아이디 네. 하나로 여러 핸드폰 사용 가능하냐면, 로그인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들어가가지고요, 컴퓨터에서도 접속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데도 똑같이 되지만, 계속 다른 데로 만약에 옮긴다면 계속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 2개면은요, 아이디 비번하셔서 삭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아이디 삭제는 안 되는 거.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로그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는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로그인 돼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계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축하 인사 이거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행사의 글을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축하 말씀하고 올릴 때는 규칙이라는 거 특별히 없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뭐 있습니다, 기분도 어떻습니다, 오세요, 몇 날 며칠 뭐 이런 걸 적었을 때는 7자가 넘어가면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글을 즐겨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사를 몇 날 며칠을 하는 걸 먼저 올리시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릴 때 말하는 것도 축하 인사를 먼저 굵글이 적으면 인사만 보다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을 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쪽에 회사 포인트 페이스북이요. 개인 폰으로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로그인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 사람이 2개를 같이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계정에 한 사람이 로그인이 돼 있는 거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증받아 2개 동시에 로그인 되는 경우는 있는데, 각각 핸드폰은 아무래도 기본 정보, 저희들 보통 보면은 구글이나 어디 들어가면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 구글 아이디에서 기본적으로 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실 때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작성하는 분량, 아까 말한 대로 7줄 이상이 되면 더보기인데, 더보기에서는 포인트를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더보기여도 호기심 유발에 내가 더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보통은 더보기 앞에 있는 부분이 재미가 없으면 더보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룹 개설 및 운영은 어떻게 하냐는데, 그룹을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이 설정을 하셔도요, 그룹은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운영을 했을 때는 한 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여러 명이 들어올 때는 관리를 일일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도 있지만 스팸 글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 운영이나 이런 거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분이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글을 독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개설하실 때에는 보통은 전체 공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이 관리가 힘드니까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나가려면 공개긴 한데,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은 그룹 운영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페이지에만 이용을 하는 페이지랑 그룹 차이가 그룹은 그냥 나랑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회사나 단체, 관공서. 왜냐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내 상품 판매도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이 일단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내가 오늘은 걷기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사니까 세종에 맞는 사람들끼리서 모여서 할 때는 그룹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은 우리가 사업체가 됐을 때는 페이지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보통 그렇게도 운영하지만 이벤트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언제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거다. 니들 댓글을 남겨라 뭐 해라 이런 거 할 때는 페이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 옆에 닉네임을 붙일 수 있냐고 했는지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바로 이름으로 했을 때, 이름 수정으로 갔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인 프로필 편집에서 닉네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내가 어디 사고, 나이가 얼마고, 성별이 뭐며,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닉네임도 제가 보면 이미경 옆에 보면 갈로 힐로모모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은 이미경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 힐로모모는 닉네임이거든요. 그 닉네임이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바로 그때 고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름 수정은 한번 이름 올리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러셀강님께서 지금 인스타그램, 페북 일반 계정, 페북 비즈니스 계정 자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이랑 페북은 아이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밑에 글 남기면 밑에 쪽에 보면은 이걸 서로 연동을 하겠냐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말한다면 비즈니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페이지 계정이라고 비슷하면 되고요. 그리고 난 페이북에서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 인스타그램에도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사용하는 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연령층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20대나 아니면 30, 40대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50대 이상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10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끼리 뭉쳐요. 정말 친구들끼리만 뭉치는 경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각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틀려요. 2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20대들이 좋아하는, 3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에는 고객 유치가 훨씬 쉽겠죠. 근데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나는 이불을 팔고 있어. 그러면서 이불을 팔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내가 인스타그램 하는데 애기 이불, 특히 뭐 신생아 이불, 아니면 유아 이불, 뭐 이런 걸 한다라면은요, 손쉽게 20대, 30대들이 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주셨으면 그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40, 50대 하면 이제는 환절기야 이럴 때는 좀 따뜻한 이불이 필요하면 그 광고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날 팔로우하는 경우에 끊는 법이 아까 우리 설명할 때 페이스북 처음에 그 PPT에 보면은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면요. 팔로우 취소, 그 다음에 친구 끊기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연동해서 자료 입력이 가능한 방법.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쓰는 인스타 가는 경우는 제가 몰라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연동 시스템은 별로 없었고요. 인스타에서 페이스북으로 오는 경우가 더 쉬워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2번 올리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인스타를 페이스북으로 연동하는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다들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쓸 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쓸 때는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냐? 내가 친구랑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그냥 좋아요만 그 사람이 나한테 바라기보단 나도 같이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은 사실은 그분의 굉장히 친구도 많아지고 좋아요도 많아져요. 보통 보면은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몇천 명 있는데 좋아요가 100개도 안 나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5천 명이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를 많이 누를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랑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5천 명이 있지만 그 5천 명이 있을 때 저랑 소통하지 않는 사람의 자료는 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글을 올린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좋아요, 댓글을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소통하고 싶은 분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친구분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죠.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요. 하지만 내가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목이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고 싶어라면 굳이 그렇게 소통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내가 이걸로 서로 좀 친해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좋은 자료나 아니면 좋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페이스북에서 제일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그거죠. 내가 직접 기른 농산물이나 직접 기르시는 모습을 내가 같이 있다면 어때요? 저 사람은 정말 안전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의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감귤이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태풍이 왔지만 제주도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귤 파니까 내가 당신한테 귤 사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과정, 내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해주면 그 상품에 대한 믿음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에 이 사람이랑 나랑 소통했을 때 기왕 하는 거 좀 이 친구가 정말 잘 관리하니까 이 친구한테 사고 싶어라는 욕심이 생기잖아. 똑같은 가격이라면 나한테 조금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통만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가 이번이 2번째라 많이 어색하고 사실은 조금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배경 감독님이 이야기 나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경 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